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저녁부터 눈이 내리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대구는 1cm 안팎, 성주와 문경, 구미, 김천, 고령 등 경북 서부 내륙 지역은 2에서 7cm며 이번 눈은 내일 새벽까지 온 뒤 잠시 그쳤다가 오후부터 다시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7도, 구미 2.6도, 안동 1.5도, 포항 5.8도 등으로 어제보다 기온이 다소 높았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구 0도 등 영하 9도에서 0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5도 등 1도에서 5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당분간 일부 지역에는 낮에도 영하에 가까운 기온을 보이는 가운데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다며 건강관리와 시설물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2015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오늘 수험생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쉬운 수능에 따른 고득점자가 늘어나 중상위권의 눈치 작전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수능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전달됩니다. 가채점으로 어느 정도 성적을 예상했지만 막상 받아든 성적표에 희비가 엇갈립니다. 성적표에는 원점수 없이 실제 입시에 사용되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 등급만 기록돼 있습니다. 작년의 표준 점수와 내 표준 점수를 비교하면 그 의미가 없어요. 올해는 아마 잣대가 표준 점수가 전반적으로 낮아질 거야. 원점수 평균이 오를수록 표준 점수는 오히려 떨어져 어느 대학에 지원해야 할지 고민스럽기만 합니다. 평소 성적보다 못 나온 애들이 많은 것 같고 친구들을 보면 그래서 아마 정시를 낼 때 자신들이 원했던 대학을 내기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고 고득점이 늘어나 상위권이 두터워지면서 정시에서 중상위권은 눈치 작전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제가 원하는 데 넣어서 원래 성적으로는 안 되지만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나중에 그 눈치 작전이 안 익숙하고 하니까 그게 좀 걱정되는 것 같아요. 성적이 낮다면 대학 순위는 떨어지지만 졸업 후 진로를 고려한 특성화된 학과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중하위권 학생들은 그 대학에서 가장 특성화된 학과 그리고 또 장학, 해외 연수 기회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대입 전형이 다양해지면서 성적도 성적이지만 지원 전략 또한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자신의 영역별 점수와 대학별 가중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당락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한편 이번 수능에서 만점자는 대구에서는 자연계 4명, 경북에서는 인문계와 자연계 각각 1명으로 집계되는 등 전반적으로 성적이 올랐습니다. 수능 점수 발표 이후 오는 6일까지 수시 합격자가 발표되고 19일부터 24일까지는 정시 모집이 실시됩니다. 이번 수능은 수학과 영어가 많이 쉽게 출제돼 최상위권 변별력이 떨어진 가운데 인문계는 국어, 자연계는 과학 탐구가 당락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역 연고의 시민구단 대구FC가 2015 시즌도 결국 2부 리그인 K리그 챌린지에서 뛰어야 합니다. 하지만 같은 시민구단 대전FC는 올 시즌 K리그 챌린지 우승을 차지해 1부 리그 승격에 성공했는데요. 대전의 성공 사례를 통해 대구FC의 나아갈 길을 짚어봅니다. 석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가장 먼저 강등이 확정됐던 대전. 당당하게 챌린지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1년 만에 가장 먼저 승격을 결정지었습니다. 우리 시티즌이 2부에 떨어졌을 때도 힘을 주시고 준비를 잘해서 이렇게 우승해가지고 다시 승격하게 되는데요. 내년 시즌 준비 잘해가지고 클래식에서도 멋진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함께 강등된 대구와 강원은 2015 시즌도 2부 리그인 K리그 챌린지에 남겨진 상황. 가장 큰 차이는 바로 탄탄한 팀을 위한 기본을 갖췄다는 점입니다. 대전 시티즌에게 있어 클럽하우스는 단순한 선수들의 생활 공간을 넘어 대전 축구 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클럽하우스가 없던 시절 대전도 지금의 대구FC와 마찬가지로 연습 공간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훈련할 수 있는 운동장을 찾는 게 일이었어요. 매일매일 운동장을 찾아야 되는 게 업무였는데 이 클럽하우스를 나가가지고 걸어서 1분이면 잔디밭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남는 시간 2시간 동안 선수들이 개별 이런 시설에서 개별 훈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대구FC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클럽하우스를 포함한
훈련 공간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연습장과 그 다른 모든 편의시설 또는 재활시설들이 한꺼번에 붙어 있는 그러한 좀 컴플렉스가 지어진다면 아마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동시에 또 재정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에 접점을 잘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투자와 배려, 지원이 없이는 좋은 결과도 없다는 걸 직접 보여준 대전. 시민구단들이 가야 할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내년 문경 세계군인 체육대회 예산이 당초보다 450억 원 늘어났지만 선수촌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여전합니다. 문경시는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군인대회 지원 예산 400억 원이 증액된 데 이어서 경기 운영 경비 250억 원과 체육진흥기금 20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문경시는 선수촌 건립에 200억 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국방부와 조직위원회는 이 예산을 경기 운영비로만 사용하고 충북 괴산의 중앙군사학교를 선수촌으로 활용할 계획이어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앞으로 5년 동안 남부경제권의 창조경제 중심도시로 육성되고 경상북도는 해양신산업과 생명산업이 함께하는 글로벌 관문으로 육성됩니다.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지역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대구는 교육학술 공공기관이 집적되고 기계와 IT, 의료, 로봇 등 주력 산업과 신산업 융합을 선도하는 남부경제권 창조경제 중심도시로 육성됩니다. 경상북도는 동해안권의 환동해자원 개발 클러스터와 원자력 융복합 클러스터, 북부권의 생명산업 그린밸리, 백신산업 클러스터, 서부권의 ICT 스마트 융복합 벨트, 남부권의 항공방위 군수 테크노벨트로 나눠 개발이 진행됩니다. 올해 풍년으로 약세를 보였던 과일 가격이 이달 들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산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15kg 후지 사과 상품의 평균 도매 가격은 47,500원 선으로 전달에 비해서 8% 올랐고 신고 배의 평균 도매 가격도 전달보다 18% 이상 상승했습니다. 겨울 대표 과일인 감귤 역시 전달에 비해 8% 올랐습니다. 이처럼 과일값이 오르는 것은 설 명절 특수에 대비해 저장하는 농가가 늘면서 시중 유통 물량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분만과 응급치료 등 의료시설이 취약한 경북 지역에 공공의료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응급의료가 취약한 경상북도 군 지역에 24시간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권역 거점병원에서 의료 인력을 파견하고 야간 진료기관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측은 불거져오는 큰 의혹을